만약 제가 그런 예측을 잘할 수 있다면 아마 다양한 방법으로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복권 같은 걸 좋아하는데 사실 복권을 사면 1달러에 60센트만 돌려받게 될 거라는 걸 알면서도 계속 사는 거죠. 그런데 예전에는 그런 복권이나 숫자 게임 같은 것들은 불법이었어요. 그럴 때마다 배우자가 저 사람은 두 번째 차를 사고 있는데 우리는 왜 그런 기회를 놓치는 거야? 라고 묻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은 무모한 방식으로 돈을 쏟아붓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나라에서 내가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비합리적인 짓을 한다면 나는 그들보다 더 똑똑하게 행동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제 채널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고 계십니다. 매일 보면서 건전한 투자 철학을 내새김하세요. 여기 우리가 다루고 있는 주제는 만약 당신이 비트코인에 대해 옳다 해도 이미 약 15년 동안 이어져 온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게 당신 말대로 단순히 쥐약 제곱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는 주장이 맞는지 이해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만약 이게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이 언제 드러날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언제 이 모든 투기가 끝날지, 또는 언제 사람들이 더 이상 그 도박 본능에 휘둘리지 않게 될지, 그리고 언제 더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싶어 할지 저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런 예측을 할 능력이 없어요. 만약 제가 그런 예측을 잘할 수 있다면 아마 다양한 방법으로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은 그저 좋은 사업체를 사는 것뿐입니다. 그게 제 목표입니다. 하지만 제가 확실히 아는 것은 어렸을 때 체인 레터를 정말 싫어했다는 거예요. 체인 레터란 여러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고 그 사람들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보냄으로써 돈을 버는 그런 방식인데 저는 왜 다른 사람에게 그걸 보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때 생각한 건 내가 체인 레터를 다른 사람에게 보낼 바에는 차라리 내가 직접 시작하는 게 낫지 였어요. 사실 평생 동안 사람들이 이와 같은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걸 많이 봤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이 가기도 해요. 사람들은 복권 같은 걸 좋아하는데 사실 복권을 사면 1달러에 60센트만 돌려받게 될 거라는 걸 알면서도 계속 사는 거죠. 그런데 예전에는 그런 복권이나 숫자 게임 같은 것들은 불법이었어요. 그러나 정부가 그걸 합법화하면서 세수의 한 부분으로 삼기로 했죠. 그런데 복권에 세금을 매기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복권은 본질적으로 사람들이 항상 이길 확률이 없는 게임이거든요. 즉, 사회적으로 패자가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복권에 세금을 매긴다고 말하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도박 본능에 쉽게 끌리기 때문에 복권 같은 걸 사면서 그 도박 본능을 자극받게 되고 그게 점점 더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내일은 더 많은 돈을 벌게 될 거라는 기대감이에요. 이런 기대감은 사람들을 미치게 만들죠. 특히 옆집 사람이 뭐 특별한 것도 없이 많은 돈을 벌고 있다면 자기 자신은 그걸 하지 않아서 가만히 있으면 정말 괴롭죠. 그럴 때마다 배우자가 저 사람은 두 번째 차를 사고 있는데 우리는 왜 그런 기회를 놓치는 거야? 라고 묻기도 합니다. 도박 본능은 정말 강해요. 수백만 명이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서 집에 앉아 있으면서도 집에 룰렛 바퀴를 설치하면 그걸로 도박을 즐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사실 사람들이 라스베가스에 가서 즐길 수 있었던 도박을 이제 집 안에서도 그대로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박은 이제 정말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상태예요. 저도 사실 가끔 축구 경기를 볼 때 내기를 걸곤 해요. 그렇게 하면 경기가 더 재밌어지니까요. 하지만 저는 도박장에 가서 돈을 벌고 싶진 않아요. 정말로 그런 방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싶진 않죠. 만약 도박에 뛰어든다면 저는 도박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도박을 하는 도구를 소유하는 사람이 되고 싶을 거예요. 즉 룰렛 바퀴를 소유하는 쪽이죠. 사실 제 첫 번째 결혼에서 신혼여행 중에 제가 21살 때 라스베거스를 지나갔을 때의 일이 기억나요. 그 당시 라스베이거스의 인구는 약 2만 명 정도였고 오마하에서 온 몇몇 사람들이 플라밍고 호텔을 샀죠. 그들이 이 호텔을 사게 된 것은 벅시 시겔이 예상보다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저를 환영해 줬어요. 왜냐하면 그들 모두 제 삼촌인 프레드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때 수천 마일을 날아와서 그런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그 사람들은 주사위가 뜨겁다고 생각하며 정말로 무모한 방식으로 돈을 쏟아붓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나라에서 내가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비합리적인 짓을 한다면 나는 그들보다 더 똑똑하게 행동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도박을 포함한 이런 상황들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여전히 정말 흥미롭고 신기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도박 본능은 전 세계 어디에서든 정말 강하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지금 우리는 도박을 합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로 인해 도박에 대한 환경은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를 들어 축구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 게임을 그냥 즐기는 게 아니라 포인트 쉐이빙 같은 방식으로 더 많은 돈을 벌려는 시도를 하게 되죠. 예를 들어 100만 달러를 제안받으면 예전에 1920년대 시카고 화이트삭스 팀처럼 몇백 달러를 받고 게임을 조작하기도 했죠. 이들은 게임을 아예 던지는 게 아니라 점수차가 특정 범위에 맞도록 조정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조작하는 것입니다. 도박 본능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정부가 이제 그런 도박을 합법적으로 후원하면서 과거와는 다른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2024년 9월 11일 시작이래. 제 채널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고 계십니다. 컴파운딩 되고 있어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매일 보면서 건전한 투자 철학을 내새김하세요. 비 더 퍼스트 투 노.